다정하게 손을 잡고 출근길에 나선 두 사람. 차 안에서도 잡은 손을 놓지 않고 사랑 가득한 눈길로 서로를 바라보는데요. 그런데 목적지가 가까워올수록 여성은 왠지 불안한 모습으로 창밖을 살핍니다. 그리고 다급히 차를 세워달라더니 인사도 없이 부랴부랴 내리는데요.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자, 교수님이 시작을 해주시죠. 네, 40대 제보자는 약 7년 전에 전처와 성격 차이가 있어서 이혼을 했어요. 자녀는 없었습니다. 현재는 좀 작은 안경점을 운영을 하고 계세요. 그 후에 소개팅도 뭐 받아보고 여성들을 사귀기는 했지만 뭐 결혼을 다시 하고 싶다라는 인연은 만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동네 영화 동아리를 나갔는데 거기에서 동갑의 돌싱인 굉장히 밝고 쾌활한 여성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가까워지고 기뻤습니다. 그리고 영화 감독을 좋아하는 영화 감독도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대화도 너무 잘 된 것이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중학교 선생님이었고요. 이혼 3년 차였고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이 있었습니다. 전 남편의 술 문제로 이혼했다고 했고요. 제보자가 술, 담배를 하지 않는 걸 보고 너무 좋아했다고 해요. 제보자는 여자친구의 밝은 성격이 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 하지만 사귀다 보니까 또 다툴 때도 있었다는 거죠.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형이 낮에 전화를 못하게 하더라고요. 전화를 하면은 한 달에 한 번 할까 말까 하는데 전화를 왜 못하게 하냐고 그러면은 아니 누가 보면 어떡할 거냐고. 돌싱인 거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다른 남자가 전화 오면은 자기는 좀 불편한가 봐요. 그런 것도 있었고 회사 데려다 주는 좀 많았었거든요. 근데 주위를 많이 살펴가지고 그때도 기분 나빠서 많이 싸웠었죠. 아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내리냐. 아이, 누가 좀 보면 어때 좀. 네, 그러니까 이렇게 데려다 주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볼까 봐 주위를 살피면서 내리기도 하고 뭐 한 블럭 전에서 내려달라고 하고 그러면서 아니 회사에 내가 굳이 돌싱인 거 모르는 사람도 있어서 그런다라고 하는데 이게 참 좀 서운한 마음이었는데 서운하죠. 또 어느 날은 뭐 이렇게 낮에 가끔 회사에 전화를 하면은 주변에서 이상하게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좀 전화 좀 하지 말아달라 이런 얘기까지 해서 잘 이해는 안 됐지만 성격이 그런가 보다라고 하고 그냥 넘어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여자친구 부모님한테는 날 소개해줬다. 네. 학교 사람들한테는 비밀로 했지만 어느 날 아들을 친정 부모님에 맡긴다면서 같이 가자고 해서 같이 갔는데 부모님이 김서방 하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했다고. 벌써 서방? 예, 서방 김서방. 그래서 어머니라고도 답변도 했다고 하고요. 근데 이제 아들이 어리니까 이 아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많이 이제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아들하고 행동할 때는 연락도 안 하고 그 시간 동안은 오케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하고 함께 보내는 시간은 방해하지 않으려고 연락도 거의 안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뭔가가 불안합니다 좀. 그쵸, 불안하죠. 이제 여자친구가 아들을 데리고 친정에 간다고 했는데 마침 그날 어머니한테서 전화 한 통이 오는 겁니다. 이제 딸 집에 김치랑 반찬 좀 갖다 놨으니까 너도 같이 먹어라고 한 거였는데요.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요즘 통 아이 데리고 집에 오지도 않는데 매주 셋이 데이트하느라 바쁜가 보지? 라고 하는 겁니다. 제보자 너무 놀라서 뭐 이렇게 대충 대답한 뒤에 전화를 끊고 바로 여자친구한테 연락해서 어떻게 된 거야? 라고 따졌는데요. 들켰네. 그쵸. 여자친구는 사실 선생님이랑 회식했는데 괜히 신경 쓸까 봐 그랬어. 뭐 엄마도 회식하는 거 안 좋아하니까 말 안 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제보자가 왜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해. 다신 그러지 마. 라고 했고 여자친구도 알겠어. 안 그럴게. 라고 약속을 했는데 얼마 안 가서 이 거짓말 뒤에 더 큰 비밀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어떤 비밀일까요? 제보자 얘기 이어서 들어보시죠. 누구 만났냐고 물어보니까 직장 동료 만났대요. 남자도 있었냐? 그러니까 있었다는데 전 남자친구랑 직장 동료들이랑 있었어가지고 계속 자주 만났었구나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또 얘기했는데도 또 의심 가는 짓을 하니까 아들이랑 영화 본다고 해놓고서도 그 남자가 불러가지고 나간 것도 제가 확인했었거든요. 바뀔 거라고 생각하면서 만났는데 제가 거의 망상병, 의심병이 계속 걸리니까 계속 생각이 나니까 의심하게 되고 해가지고. 그 회식 자리에 전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직장 동료 생일 축하하는 모임이라고 했는데 사실 그 생일의 주인공이 전 남자친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 남자친구 있다는 것만뿐만 아니라
둘 사이 분위기가 아무래도 좀 뭔가 이상하다라는 그 동호회, 같은 동호회 사람이 알려주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이게 뭐냐 하고 나 너무 지금 당황스럽다. 그러니까는 아니, 그 선생님이 이혼 과정 전부 다 지켜보면서 좀 나보다 나이도 어리고 좀 많이 그때 위로를 해줬다. 근데 그분이 미혼이고 이제 그쪽 집에서 반대해서 헤어진 전 남친이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미 다 깨끗하게 정리되고 친하게 지낼 뿐이고 난 너무 떳떳하니까 나중에 소개도 시켜주겠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면 그동안 막 그 의심스럽고 했던 것들이 다 전 남친 때문인 걸로 막 이 귀결이 되지 않습니까? 또 그런 것도 있죠. 근데 제보자는 애당초 헤어진 연인과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는지, 또 하더라도 어떻게 나한테 거짓말을 하고 숨길 수가 있는지 이해가 안 됐다고 해요. 근데 의심하기에는 여자친구가 너무 결백하다면서 억울해하길래 꾹 참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그 뒤로 얼마간은 문제가 없었는데요. 최근에 여자친구 아들의 학교 문제로 이사를 알아봐야 돼서 상의를 하다가 여자친구가 주변에 부동산 잘 아는 사람이 있어서 물어봤더니 하면서 얘기를 이어가더래요. 그래서 이거 뭔가 느낌이 이상하다 싶어서 그게 누군데? 라고 했더니 바로 동공지진이 보였던 거죠. 역시나 전 남자친구 얘기였습니다. 알고 보니 여자친구가 이사 문제도 제보자보다 먼저 전 남친이랑 상의를 했고 이 일로 밤에 단둘이 만난 적도 있었던 거죠. 너무 화가 난 제보자가 그날 여자친구랑 크게 다투고 헤어지자 이런 말까지 하고 또 너무 답답한 마음에 여자친구 어머니에게도 연락해서 뭐 이런 상황을 하소연을 했는데 했더니 믿었던 여자친구 어머니마저 딸 편을 들면서 뭐 그럴 수도 있지. 같은 직장인데 뭐 어떻게 하겠어. 라는 식으로 나와서 큰 배신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먼저 여쭤볼게요. 예. 김서방이라더니 약간 배신감 많이 들 것 같아요. 법적인 얘기보다는 약간 심각하게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 믿음이 확 떨어졌거든요, 지금 신뢰감이.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이 정리해 주시죠. 네, 뭐 외도라고 단정을 지을 상황은 아니지만 가볍지는 않은 사안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신뢰가 깨지기에는 충분했던 에피소드 같아요. 그리고 이 깨진 신뢰는 내가 노력한다고 금방 다시 회복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재혼 대상으로 만나신 것 같은데 당장 뭐 재혼을 밀어붙이자 이런 선택은 옳지 않으신 것 같고요. 그래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싶으시다면 이번에는 그쪽에서 나중에 합류하지 못하게 정확하게 이 언급을 하시고 경고성으로 얘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건 반장에 제보해 주십시오.